지구상에는 여러 종류의 원시 인류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현생 인류가 지구에 정착하기 전 다른 여러 외계 종족들이 지구상 원숭이와 유인원들을 이용해 실험한 부산물들입니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알려진 이들 원시 인류들은 사실상 현생 인류와 끼워 맞추기를 시도하는 과학자들의 억지입니다. 이들 원시 인류들은 외계인들의 생물 실험에 의해 생겨났고 많은 종들이 실패작으로 끝났습니다. 은하계 다른 태양계에서 지구로 이주한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베가성 주위를 도는 세 번째 물의 행성에서 수중포유류로부터 진화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직도 인간 신체의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태아때는 엄마 뱃속의 양수 속에서 자라납니다. 수중포유류로부터 진화한 호모사피엔스는 지금부터 200만 년 전에 다른 항성계와 우리 태양계로 이주를 시작합니다. 현생 인류가 지구 토종이 아니기 때문에 여태 지구상에서 발견된 화석에서는 인류의 진화 고리를 설명할 화석 자체가 없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 지층에서 발견된 샌돌시는 발자국 화석, 각종 현대식 기구와 연장 등의 설명이 불가능한 우파츠 유물들이 바로 이 시기에 지구로 이주한 베가성 호모사피엔스들의 흔적들입니다. 베가 항성계의 인류가 우주로 진출하면서 우주의 다른 종족들과도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파충류 외계인들인 렙틸리언입니다. 인류보다 먼저 우주 개척에 나섰던 파충류 외계인들은 여러 태양계 행성들의 식민지를 건설하고 있었고 인류의 우주 진출에 있어 적대적인 존재들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런 적대적인 렙틸리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 베가 항성계에서 다른 태양계로 이주한 모든 인류들이 연합을 하게 되어 우주연합 조직이 생기게 됩니다. 우주연합은 베가 항성계를 본부로 두고 있으며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외계 종족들도 가입을 했고 휴머노이드 구성원들은 전체 우주연합의 40%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리 인류가 파충류를 본능적으로 혐오하는 이유는 바로 200만 년 전 우주 개척 시기에 겪었던 렙틸리언들과의 전쟁과 이들로부터 사륙을 당한 기억이 인류의 DNA와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서입니다. 200만 년 전 베가 항성계의 인류는 금성, 화성, 지구의 식민지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100만 년 전 다른 항성계들에서 그동안 계속 싸워왔던 렙틸리언들이 우리 태양계로도 침략을 해왔습니다. 당시 태양계 초기 이주자 인류는 렙틸리언들을 맞아 치열하게 싸웠으나 금성, 화성의 식민지는 괴멸당하고 두 행성에 정착했던 인류는 이들에게 모두 사륙을 당하고 맙니다. 금성과 화성은 테라포밍 중이었으나 지구는 이미 20억 년 전 베가성 인류 이전에 다른 외계인 집단들에 의해 대기와 물을 만드는 테라포밍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렙틸리언들의 공격으로 초토화된 금성, 화성과 달리 지구는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크게 손상을 입고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태양계에 대한 렙틸리언들의 침입으로 식민지가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베가성의 우주연합본부에서는 태양계 외곽의 스타게이트를 통해 우주연합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또한 지구의 약 3배 크기인 전투 행성을 투입하는데 이 전투 행성은 훗날 우주연합 내의 반란군에게 탈취되고 지구에 커다란 위협이 되면서 지구인들 사이에서 니베루라고 불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 태양계에서는 우주연합 함대와 렙틸리언 함대 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렙틸리언들은 그들이 태양계에서 점령하고 기지로 삼았던 화성과 목성 사이에 있었던 행성 말데크를 거점으로 격렬한 저항을 했습니다. 파충류 외계종에 대해 복수심에 불타오르던 우주연합 함대는 전투위성 니비루의 주포를 가동시켜 말데크 행성을 쏘았고 말데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기지가 파괴된 렙틸리언들은 항복을 했고 전쟁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지만 니비루 전투 행성에서 발사된 에너지로 인해 천왕성은 자전축이 심하게 기울어졌고 대왕성의 위성이던 명왕성은 궤도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말데크 행성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가 바로 말데크 행성의 잔재들입니다. 말데크는 5개의 위성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말데크가 파괴될 때 궤도에서 이탈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전투위성인 달은 훗날 아틀란티스 문명 시절의 지구로 견인된 후 지구의 달이 되어 오늘에 이릅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도 달의 나이는 44억 7천만 년으로 기존의 소행성 내부를 개조해서 렙틸리언들이 전투위성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로써 렙틸리언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지만 우주연합에서는 혹시 모를 렙틸리언들의 습격으로부터 태양계를 보호하고자 전투 행성 니비루를 태양계 외곽에서 돌도록 하면서 감시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우리 태양계가 다시 베가 항성계의 인류에게 넘어온 뒤로 지구에는 두 번째 식민지가 건설됩니다.
이때는 최초 이주자들로부터 200만 년 이상이 흐른 시점이라 각기 다른 항성계에서 지구로 두 번째로 이주한 인류들은 모습이나 피부색, 신체 조건들이 많이 달라진 집단들이 모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 지구상에 피부색과 생김새가 틀린 인류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종에 따라 고향 행성이 틀립니다. 시리우스 항성계에서 이주한 인류는 원래 푸른 피부를 가지고 있었으나 지구 대홍수 이후로 유전자가 변형되어 검은 피부의 흑인으로 되었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지구에서는 이제 지구인화된 각기 다른 행성에서 모인 베가성의 인류들이 혼성을 하여 국가를 만들기 시작했고, 지금으로부터 90만 년 전 지금의 태평양 지역에 레무리아란 국가를 건설합니다. 레무리아 제국은 번영했고 과학기술과 문화가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편 레무리아 제국 체제의 반기를 든 집단이 생겼는데, 이들은 45만 년 전에 레무리아를 이탈하여 아틀란티스 대륙에 국가를 세웁니다. 지금부터 2만 5천 년 전 아틀란티스인들은 레무리아를 멸망시켜 지구의 지배자가 되려는 야심을 가지고 지구 궤도를 돌고 있던 소행성을 레무리아에 충돌시켜 레무리아 대륙 자체를 파괴하고자 했습니다. 소행성을 레무리아 상공으로 유도한 다음 광선 무기로 소행성을 산산조각 내서 수많은 파편들이 레무리아 대륙에 충돌했고, 충돌 여파로 레무리아 지하에 있던 가스징이 폭발해서 핵폭탄 수백 개가 터진 것과 같은 위력으로 레무리아는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바깥으로 탈출한 소수의 레무리아인들은 지구 다른 지역의 기지를 구축하고 아틀란티스에게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는데, 이들은 당시 지구 상공에서 우주로부터 유입되는 해로운 입자들을 차단하고 지구 행성의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던 얼음막을 파괴해서 아틀란티스를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얼음막은 지구의 동식물들과 자연 환경을 보호해주고 있었고, 얼음층이 돋보기 기능을 해서 밤하늘의 별들이 훨씬 크고 빛나 보이게 하는 효과도 내고 있었습니다. 레무리아 유민들과 아틀란티스는 서로 상대방 상공의 얼음막을 파괴하여 대홍수를 발생시켜 멸망하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누가 선제 공격을 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일부 파괴된 얼음막을 복구하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기권의 얼음층은 인위적인 것으로 초창기 이주자들이 지구 환경을 베가 항성계와 같게 만들기 위해 자기들의 기술로 지구 상공에 얼음 보호막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인류는 지구 에너지의 원천인 태양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와 눈이 태양에 아주 민감하고 약한 이유가 바로 인간 생체 메커니즘이 지구 토종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던 레무리아와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던 아틀란티스는 동시에 얼음막 생성 시설들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녹아내린 얼음막이 전지구적 홍수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엄청나게 높아진 해수면은 아틀란티스 대륙에 대홍수를 일으켰고, 지구 자전축이 기울면서 거대한 해일과 지진이 발생하여 아틀란티스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맙니다. 베가성 우주연합에서는 지구에서 벌어지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다가 지구인들의 문제는 지구인들 스스로가 풀어야 한다고 놔두게 됩니다. 파충류들이 아닌 같은 동족들이니 누구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홍수 이후로 크게 달라진 점은 지구 인간들의 신장과 크기가 반으로 줄어들었고, 모든 문명의 이기를 잃어버림과 동시에 생존자들이 지구상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원시 상태로 지구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거인의 유골들은 초창기 지구 이주자들의 흔적으로 다른 행성들에서 지구로 이주했을 때의 원래 신체 크기입니다. 인류의 신체 크기가 줄어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서 서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난쟁이로 바뀐 다른 인간들에게는 이들이 거인족, 네피림 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지구 문명이 파괴되고 살아남은 인류는 베가 성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렸고 원시 부족 생활을 하며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한편 우주에서는 니비루 전투 행성을 탈취한 아누나키가 지구로 내려와 난쟁이가 되어 원시 상태로 생활하던 지구인들에게 신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아누나키들은 지구 문명의 재건을 도와주었지만 자신들만의 인간을 창조해냈으며, 기존 지구인들이 원래 베가성 출신이고 첨단 문명을 가졌던 식민 국가인 레무리아와 아틀란티스의 후손들이라는 걸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아누나키들은 당시 지구에 살던 유인원들과 자신들의 DNA 그리고 난쟁이화된 지구인들을 섞어 새로운 여러 인류종들도 만들어내고 있었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하이브리드 생물들을 유전공학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신화 속에 등장하는 드래곤, 켄타우로스, 미노타우루스, 보쿠, 그리핀, 페가수스, 사이클롭스, 만티코어, 이너, 빅풋 등의 괴물들이 이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누나키들은 자신들에게 충성을 하는 인간들과 자신들의 유전자를 가진 하이브리드들에게 인간들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고, 이런 시스템은 현재까지 전지구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누나키들은 인간 유전자를 개조했고
지구에 다시 인류가 문명을 가지고 번성하는데 기여는 했지만 인간들의 품성과 행태들이 방종과 난잡으로 치닫자 먼저 소돔과 고모라를 핵폭탄으로 초토화시키고 나중엔 자기들이 복구했던 지구 상공의 얼음층 보호막을 파괴해서 전 지구적 홍수를 발생시켜 지구를 정화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지질적 증거로 밝혀졌고 각 나라와 민족에게 구전된 전설로 남아있는 지구의 2차 대홍수입니다. 2차 대홍수 이후로 태어난 인류의 후손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들 선조들과 같이 수백 년에서 천년까지의 수명을 못 누리게 되었으며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인간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극소수의 인류 발전에 기여를 하는 인간들 외에는 나머지는 온종일 본능적으로 후구지책을 찾아 헤매거나 유흥과 쾌락만 탐닉하면서 한마디로 짐승같이 짧게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그냥 죽게 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이면 우주 시간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지구상 인류는 하루살이 곤충 수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앵무새나 거북이도 200살을 사는데 인간은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넘게 사는 인간들도 이미 신체 능력이나 뇌기능이 노화되어서 더 이상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하계의 선진 문명인들은 우주 저편에서 또는 UFO를 타고 와서 하루살이 같은 지구 인류를 지근한 마음으로 항상 관찰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왜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을 공식적으로 접촉을 안 하냐는 의문을 많이 가지는데 먼저 우리의 적나라한 수준부터 돌아보자면 우리는 그들에게 바로 원숭이 수준입니다. 하루 3번을 먹어야 되고 8시간을 죽은 듯이 자야 되며 무슨 일이 되었건 1시간 이상 우리의 뇌가 최대 출력으로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시간으로 잘라도 안 되는 1시간 동안 뇌를 사용하면 인간은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휴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원숭이들이 바로 외계인들이 우리를 보는 관점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